오늘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 스마트폰과 반도체였습니다. 또 스마트폰 영역에서 삼성이 애플의 폴더블 폰 OLED를 단독 공급한다는 이슈까지 나왔는데 이슈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품목관세 대상으로 적용을 예고하면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항목만 달라질 뿐 관세 폭격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 건데요.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스마트폰 시장에 출렁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접는 아이폰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공급사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 납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통상 애플은 납품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주요 부품마다 2개사 이상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단독 납품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납품이 시작되면은 23년 기준으로 폴더블 패널 점유율 60%대에서 2026년에는 70%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애플의 참전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폴더블 OLED 시장에 다시금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폴더블 판매량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는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폴더블 폰의 비중을 1.7%로 전망을 했고요. 2년 뒤 2027년에는 2.5%로 올해보다 0.8% 증가할 걸로 봤습니다. 판매량 역시 2025년보다 2027년에는요, 무려 1,100만 대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에서는 스마트폰 관세 면제 소식에 힘입어서 주요 종목들이 힘을 좀 내줬습니다. 특히 애플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은 바로 OLED 테마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아트론이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 밖에 나인테크, HB솔루션이 각각 9에서 8%대, 기본적으로는 5%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폴더블 1위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 폴더블 아이폰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니 보유하고 있던 미국 반도체 소재 기업의 주식 300만 주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환 이사님,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 폴더블 폰 OLED 전량 공급 소식 확정된 소식 맞죠? 확정 공시 이런 것보다도 그 유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력하다. 거의 확정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 벤더사를 항상 2개 이상으로 가져가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로 확정을 사실상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은 워낙 이제 그 비아디라든가 그 뭐 LG 디스플레이 쪽 특히 비아디 쪽에 품질이 워낙 안 돼서 가져가려고 했지만 품질 때문에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독점 공급으로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폴더블 그 애플의 첫 폴더블 폰입니다. 그래서 품질을 워낙 중요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물량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원래 당초 예상이 한 900만 대 정도 공급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 단도로 갈 경우에는 1,500만 대 이상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관련돼서로 관련 종목들 오늘 그래서 급반등 나왔고 또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상호관세에서 일단 그 제외됐다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그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품목관세 문제만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 애플 폴더블 관련 요 재료는 사실 26년까지 되게 장기 재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기업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치, 뭐 평면 디스플레이 등은 관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서 메모리 랜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러트니 상무장관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향후 그 반도체 관세 범주에 포함돼서 품목 관세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애플 폴더블 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일단 애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 물량을 몰아줬기 때문에 관련 밸류 체인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치성은 높지만은 이 품목 관세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중국에 관련된 관세는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중국 화웨이에서도 트리플 폴드 폰이라고 하죠. 이제 2번 접는 폴더블 폰도 뭐 지금 500만 원짜리 하는 것이 40만 대나 팔렸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삼성 쪽에서도 이제 폴더블 폰 늘 잘 팔린다는 소식만 들렸는데 그동안 OLED 관련주 눈에 띄는 흐름은 없었거든요. 오늘의 상승을 비롯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 연속성 기대해 봄직할까요? 폴더블 폰 관련주? 폴더블 폰 관련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플이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이 디스플레이 기업에 투자하는 건 참 투자가 어렵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볼 때 이제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애플의 폴더블 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주말에 이제 애플 폴더블 폰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공급하게 됐다는 기사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짜 단비가 내린 것 같은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폴더블 폰 관련주는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은 작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이렇게도 오래 걸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오래 걸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이나 아니면 그 아래의 밸류 체인에 대한 이 의견이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조율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는 결과가 나올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폴더블 부품업체랑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기업 이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한데. 그 업체의 기준이지만 아직 확정을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까지 샘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이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면 확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이제 2026년 1차적으로 한 1,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삼성전자의 폴더폰이 작년에 좀 역성장을 해서 약 2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그 부품 업체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되죠. 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명을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주말 새 전해진 소식에 오늘장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이제 애플 폴더블 폰 쪽 벤더사들, 밸류체인 종목들 오늘 주가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변수는 여전합니다. 트럼프발 품목 관세 여파에 시장이 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OLED 투자와 또 스마트폰 부품주 투자 전략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창원 이사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OLED 플러스 그 폴더블 폰 이걸 합쳤을 때 제가 탑픽 그냥 그 덕산네옥스만 보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덕산네오록스 계속 강조해 그 주시는 것 이유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언제 시작을 하든지 간에 그 폴더블 폰이 그 편광 필름을 대체하면서 지금 블랙 PLD라는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독점 공급하는 게 바로 덕산네오록스고, 폴더블 폰이 만약에 아까 1,500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 아이폰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6,000만 대에서 7,500만 대 정도 되니까요. 거의 한 5배 정도의 더 그 소재가 더 많이 판매가 더 되는 거라서, 덕산네오록스한테는 이게 이제 거의 2026년 최소 2027년까지는 그냥 그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일단은 폴더블 밸류체인에 있더라도 현재 민감한 거는 관세 좀 더 민감합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거는 애플에 대한 그 관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지금 반등이 나온 것들은 관세가 이제 그 연기가 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 애플 폴더블 폰 수주 이슈가 오면서 급반등을 했는데, 이제 그 대중국에 대한 관세가 만약에 이게 좀 연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유예가 될 경우에는 관련 그 OLED 관련 종목들도 다시 급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관세가 유예되지 않거나 좀 더 그 상호간의 보복 관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유예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현정 부장님의 이제 OLED 또 스마트폰 부품 관련 투자 전략을 또 들어본다면요. OLED 소재주 말씀 주셨으니까 네. 저는 폴더블 부품주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폴더블 이제 부품주로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파이넴텍이랑 KH 바텍이 있습니다. 이제 한 곳은 내장 힌지, 한 곳은 외장 힌지의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이들 업체가 이제 처음부터 삼성 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시작해서 여전히 공급을 하고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들 기업에도 사실 애플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게 4월이 걸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그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KH바텍과 파이넴텍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 인지인데 삼성전자에 공급을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그리고 아마도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내장 인지 업체이고 계속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폰 안에서도 점유율이 이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 폴더블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독점 공급이나 아니면 이제 점유율 퍼스트 벤더가 아니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업체들한테는 이제 수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다른 부품 업체들도 네. 이제 수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KH바텍이나 파이넴텍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디스플레이 OLED 쪽 관련해서는 우리 이창원 이사님은 덕산 네오룩스,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KH바텍 도현정 부장님, KH바텍과 또 파이넴텍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지금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중 관세도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은 반사수혜를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반사수혜를 예상하는 건 당연한 논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시장 규모가 약 714억 달러 정도로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2033년에는 2,296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그 리서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3.27%에서 8.4% 정도로 연평균 그 성장률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랑 비교하면 좀 성장률이 낮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가 나온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아니면 자동차 의료 아니면 뭐 AR, VR 이런 신규 응용 분야로 이 새롭게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앞서가는 업체가 그만큼 과실의 수혜를 많이 이제 따 먹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점유율을 국내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30.2%로 2위인데 1위가 중국입니다. 52.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2019년에는 우리가 1위였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내주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그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관세 영향이 있어도 더 싸게 만드는 능력이 중국한테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뭐 오롯이 국내 업체들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관세 영향으로 우리가 소비 수요도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다 고려해 보면 일괄적으로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중국의 저가 공세가 워낙 또 강력하기 때문에 반사수혜도 뭐 무조건적인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봄직하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한번 더 해보면요. 지금 중국이 히토류 대미 수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히토류 하면은 OLED 제조의 필수 소재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 또 크게 주지 않을까요? 영향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들어가는 히토류가 일부 있습니다. 뭐 그 이트륨이라든가 뭐 세리움 그리고 뭐 유로피움, 뭐 테르비움 한 4-5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직접적으로 OLED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로 형광체라든가 전자 재료, 뭐 기판, 백라이트 유닛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전에 그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백라이트 유닛이 뒤에서 있어야 되는데 OLED는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LCD 기반 디스플레이에서는 히터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OLED 쪽에서는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 없어가지고 히터류 사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영향이 없고 요즘 많이 그나마 좀 많이 들어가는 게 그 OLED 조명용 형광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색을 구현하기 위한 그 구현용으로 좀 들어가서 뭐 그 정도 제한이 있지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 타격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관련한 중단 소식에 따라서 또 OLED 관련한 산업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OLED 국내 대장주 하면 아무래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부문에서도 지금 경쟁은 격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과 한국. 지금 TV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의 강점과 약점, 글로벌리하게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도현정 부장님? 그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OLED 패널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 두 기업은 증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에 강하고 중소형 패널에 강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패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에서 지금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 거의 60%, 70%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확실하게 점유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을 좀 비교하는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우위에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로 이 기업들은 서로 갖고 있는 점유율이 높은 그 분야에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 상황.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패널 모바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QD로 이제 TV 시장을 가져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 업체. 그래서 삼성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도 좀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안정적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도 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포인트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주셨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적자가 지속됐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좀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미 LG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 유효한지도 좀 이창원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한 5천억대 영업이익으로 한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4년째거든요. 네. 지난해도 흑자 전환 얘기 있었고 2018년도에 그 주가 25,000원 깨진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보지 않았던 네, 종목이고 네. 관심 종목이 너무 소외되어 없는 있었어요. 상태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 재무 쪽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갚아야 될 유동 부채만 15조가 넘습니다. 15조 한 8,591억이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유동 비율이 63.8%인데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 이제 그 유동 비율인데 보통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치가 200% 이상이고 100% 이하는 좀 부실 우려가 있는데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부실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해 이자 비용이 9천억이 넘었고요. 올해 지난해에도 그 금융 비용이 1조 8천억 이상 돼서 R&D 비용 1조 4천억보다 많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재무 문제가 좀 상당히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는 저는 의문이 좀 있어서 4년이면 헤어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조금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연이해 좀 들려왔던 소식이다. 관련해서 보유자분들은 조금 물량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두 분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현정 부장님의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관세 문제로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푸닥거리를 이제 한번 거하게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안도의 한숨을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일단은 관세 이제 IT 반도체 부분의 관세도 일주일 뒤로 이제 발표가 연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환율이랑 미국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랑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번 주는 조금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포트폴리오 교체의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주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주식들을 좀 매매를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그런 구간으로 삼으셨으면 이제 하고요. 제가 그 트럼프 1기와 지금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2018년 초기부터 2020년 1월까지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제 전까지 주가 상승률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코스피는 이제 표로 보이시는데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카카오, LG화학, 신풍제약이었고요. 코스닥은 HLB, 시젠, 알테오젠, 헬릭스미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보시면 오. 바이오가 대다수 차지하고 그러네요. 있죠. 네, 요거를 좀 힌트로 이 구간 일주일 이번 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이 관세 영향받는 이 구간에 요런 섹터나 종목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우리 코로나 직전까지가 2018년부터 2020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 가장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을 따져보니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원 이사님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날 매매 자주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다리면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금 계속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고치를 찍고 나서 그리고 점점 완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식을 팔기보다도 보유하거나 뭐 그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관세 정책의 변화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 90일 연장을 했을 때 당시에 그 빌 에크먼이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빌 에크먼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145%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만 적용할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유예가 나온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주식을 팔기보다는 좀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관련 뭐 그 아까 뭐 바이오 섹터도 말씀드렸는데 사고 싶은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바이오라든가 뭐 그 지금 2차 전지 섹터도 제가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적전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그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바이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ABL 바이오 오늘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오르는데 조금 소외됐단 말이죠. 삼천당 제약도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을까요? 네, 그 NDR 내용 좀 잘 나왔고요. 그 NDR을 기점으로 해서 단타를 치려던 단타 속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제 뭐 저가를 매수하려 이런 좀 단타 속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고 지금 그 최근 수급이 개인들이 좀 팔면서 기관들이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대 가격이면은 충분히 저는 뭐 너무나 매력적으로 싸지 않나 싶고 저도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젠백스에서 4월 8일에 IR을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지금 그 임상 3상 전략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이용해서 지금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어서 두 종목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 도현정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